안녕하세요. 저는 뜨인돌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박경수라고 합니다. 뜨인돌 입사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저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사회 교양도서와 특히 이제 환경 생태 분야의 도서들을 집중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뜻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정리해 놓거나 정보를 모아 놓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 뜨인돌은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어떤 거대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어떤 돌 하나가 스스로 공중에 떠서 그 신상을 때려 부수고 그 돌이 세상을 뒤덮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출판에서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세상에 많은 허위나 위선 혹은 잘못된 이런 정보들을 극복하고 진실이나 진리로 세상을 덮어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누군가의 아주 깊은 생각 혹은 아주 오랜 연구의 결과,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과 시공을 초월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지금보다 더 발달을 하더라도 오늘 완성한 소설, 오늘 완성한 시,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담겨있을 수는 없잖아요. 출판사가 갖는 어떤 역할, 인간 문명에서 갖는 역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뜨인돌이 처음으로 개척했어요. 그 시초가 된 게 로빈슨 시리즈라는 책이고,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라는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20여 년에 걸쳐서 이 시리즈가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펼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갖는 이런 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지금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르가 됐거든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혹은 먼저 출근한 누군가가 내려놓은 커피가 있다면 그 한 잔 따라서 책상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업무상 관련된 메일들 체크하고, 회신 보낼 거 회신 보내고, 그러고 나면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판매 지수 체크를 하고, 뜨인돌의 책뿐만이 아니더라도 출판 최신 동향들을 체크하고, 그걸 하고 나면 현재 진행 중인 원고를 검토하거나 혹은 그 원고에 대해서 저자와 나눈 어떤 회의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새로 기획하는 책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필요한 회의들을 많이 하죠. 출판 도시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사람이나 카페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출판사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출판인들과 함께 이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즐거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만이 주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각별하게 있는 것 같고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이에요. 부제를 보면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책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있던 어느 유대인이 어느 독일인 장교가 큰 부상을 입고 죽기 직전에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결국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 독일인 장교는 그렇게 이제 죽게 되고, 그 후에 이 사람이 그날 자기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책으로 쓴 거예요. 이 책의 1부는 그 에세이고, 2부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전 세계 50여 명의 지식인들, 용서에 대한 생각을 적어놓은, 말 그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이 용서했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서로 다르고, 용서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이유가 저마다 다르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분야의 생각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굉장히 생각의 폭과 사유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독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현재 세상에 없는 책인가, 이런 판단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소비가 되는데, 그런 자원들을 소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작가의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독자들이 볼 때 여기에 저 작가의 진심이 담겨있다, 작가의 노력과 진정성이 담겨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어떤 노력이 배어있는 책,
그런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환경 교사들하고 같이 기획하고 만들었던 그린 멘토 미래의 나를 만났다라는 책인데, 그 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진로를 고민할 때 녹색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녹색 직업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진로를 고민할 때 직업의 이름을 고민하지 말고 그 직업을 통해서 담고자 하는 가치를 고민해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한 기획인데, 전국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50팀을 전국의 환경교사들하고 같이 팀을 꾸려서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만나고 싶은 그린 멘토를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직접 쓰고 그림 그리고 사진 찍고 그거를 모은 책이거든요. 이게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편집자가 되고 나서 아주 초창기에 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고, 지금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책이지만 지금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출판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종이책 출판의 소멸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책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그냥 한번 흘러가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흘러가면 지워지고 파묻히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누군가의 굉장히 깊은 생각이 담긴, 고민이 담긴 결과물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종이책은 여전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 생태 분야에서 좋은 국내 필자를 발굴하는 것, 올해 나름의 목표로 정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그 좋은 컨텐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는 좀 그 좋은 책을 낼 수 있는 국내 필자를 찾아내서 같이 작업하는 것, 그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출판도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갈대색강이죠. 굉장히 다양한 그 생물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끔 시간이 나면은 그 색강 산책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출판도시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그 지혜숲에서 책을 구경하신 뒤에는 바람도 쐴 겸 갈대색강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